북미 실무협상이 결렬된 이후 북한이 외무성 담화를 통해 첫 공식 입장을 내놨습니다. 미국이 대북 적대시 정책을 철회하기 위한 실제적 조치를 하기 전에는 더 이상 협상에 응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내 최대 양돈 단지인 충남이 위치한 보령시의 한 농가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 의심 신고가 접수됐지만 다행히 음성으로 판정났습니다. 앞서 경기도 포천에서 들어왔던 의심 신고도 음성으로 확인됐습니다. 철길 건너골목에 멈춰선 마을버스를 달려오던 열차가 들이받아 버스 승객 등 4명이 다쳤습니다. 승객들이 버스 창문을 통해 탈출하는 동안 사고가 났는데 자칫 대형 사고로 이어질 뻔한 아찔했던 상황이었습니다. 올해 태풍 가운데 가장 강할 것으로 예상되는 19호 태풍 하기비스가 괌 근처에서 발생한 뒤 북상 중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9일 토요일 뉴스투데이입니다. 북한이 결렬로 끝난 북미 실무협상에 대해 적대 정책을 완전히 철회하지 않으면 더 이상 대화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두 주 안에 협상이 재개될 수도 있다며 여지를 남긴 미국 측 발언에 대해서도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김성희 기자입니다. 하노이 정상회담 이후 7개월 만에 다시 만나 일단 빈손으로 돌아간 북미 실무협상단. 기대감을 한껏 부풀게 하였으나 아무것도 들고 나오지 않았으며 우리를 크게 실망시키고 협상 의욕을 떨어뜨렸습니다. 북한 외무성은 실무협상 결렬 18시간 만에 내놓은 대변인 담화에서 미국이 아무 준비 없이 왔고 북미 대화를 자국 정치에 이용하려고만 했다고 비난했습니다. 또 적대 정책을 완전히 철회하지 않으면 더 이상 대화도 없다고 했습니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도는 이미 미국 측에 제시했고 북미 대화의 운명은 전적으로 미국 태도에 달렸는데 시한부는 올해 말까지라고 재차 압박했습니다. 북측 수석대표인 김명길 순회대사는 2주 안에 협상이 재개될 수 있는 전망에 대해서도 강하게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미 국무부는 회담 결렬 직후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냈고 분위기도 좋았다며 2주 뒤 다시 대화를 할 수 있다고 밝힌 뒤 아직 이렇다 할 입장은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사실상 올해 안에 세 번째 북미 정상회담이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는 가운데 우리 외교부 이도훈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은 조만간 미국 협상 대표인 스티븐 비건 국무부 대국 특별대표를 만나 후속 대응 등을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김성희입니다. 충남 보령 지역에서 접수된 아프리카 돼지 열병 의심 신고는 다행히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일단 한숨은 돌렸지만 아직 마음을 놓을 수 없다는 게 방역 당국의 판단입니다. 이가은 기자입니다. 충남 보령시 청군면에 있는 양돈 농가에서 어제와 그제 이틀간 돼지 7마리가 폐사하자 농장주는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의심된다고 방역당국에 신고했습니다. 감염이 확인될 경우 해당 농장 12,000여 마리를 포함해 주변 3km 이내 돼지 10만 마리가 살처분 대상에 오르는 데다 충남도 전체 사육 돼지 수가 230만 마리로 전국 돼지의 20%에 달하다 보니 정밀검사 결과에 관심이 쏠렸습니다. 다행히 결과는 음성이었습니다. 앞서 어제 오전엔 경기도 포천에서도 추가 의심 신고가 접수됐지만 역시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돼지열병 확진 건수는 13건. 아직까지는 모두 경기 북부와 접경 지역에 한정된 상태입니다. 방역당국은 일단 한숨을 돌렸지만 여전히 긴장의 끈을 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보다 더 강한 대책이 필요합니다. 타 권역과의 경계선에서 소독과 이동 통제를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접경 지역 방역을 계속하고 있는 군 당국도 군사분계선 인왕과 민통선 구간에서 4일째 헬기를 동원한 항공방제를 실시했습니다. MBC 뉴스 이가은입니다. 서울 지하철 9호선 노조가 오늘부터 3일 동안 파업에 들어갑니다. 서울교통공사는 대체 인력을 투입해 출퇴근 시간대엔 정상 운영하겠다고 밝혔지만 시민들의 불편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신하늘 기자입니다. 서울 지하철 9호선 노조가 오늘 새벽 5시부터 파업에 들어갔습니다. 파업 기간은 오는 9일까지 3일 동안입니다. 서울교통공사는 대체 인력을 투입해 출근 시간인 오전 7시부터 9시까지는 운행에 차질이 없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서울시도 시내버스 예비 차량 투입, 택시 부재 해제 등 단계별 비상수송 대책을 가동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퇴근 시간인 오후 5시부터 7시까지는 평시 대비 80%,
그 외 시간은 60% 수준으로 운행돼 시민들의 불편이 예상됩니다. 앞서 9호선 노조는 임금 15% 인상과 인력 충원 등을 요구하며 사측과 협상을 벌여왔지만 입장차가 워낙 커 합의점을 찾지 못했습니다. 노조는 오늘 오전 서울시청 인근에서 파업 출정식을 가질 예정입니다. 인 근무가 만연하고 있습니다. 심야에 역사에 홀로 방치되어 호루라기와 물총 하나만으로 개인의 신변을 보장하면서 천만 시민의 발인 지하철의 안전도 같이 걱정을 해야 하는 상태입니다. 한편 9호선 파업을 시작으로 다른 수도권 철도와 지하철 노조도 노동 조건 개선과 민간 위탁 중단 등을 요구하며 줄줄이 파업을 예고한 상황입니다. 수도권 전체를 맡는 철도 노조는 11일부터, 서울 지하철 1에서 8호선 노조는 오는 16일부터 3일간 경고 파업에 들어가고 부천, 안산선 노조는 15일부터 무기한 파업에 돌입합니다. MBC 뉴스 신하늘입니다. 괌 동쪽 해상에서 제19호 태풍 하기비스가 발생했습니다. 이번 주말 일본 오키나와 부근까지 이동할 것으로 보이는데 북서쪽으로 방향을 틀게 되면 우리나라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윤서정 기자입니다. 어제 새벽 3시쯤 괌 동쪽 1450km 해상에서 제19호 태풍 하기비스가 발생했습니다. 하기비스는 어제 오후 3시 현재 최대 풍속 초속 24m의 소형 태풍으로 발달했으며 오늘 오후 3시에는 최대 풍속 초속 37m의 중형 태풍으로 발달할 것으로 보입니다. 일본 오키나와 동남쪽까지 이동하게 될 오는 금요일에는 매우 강한 강도의 중형 태풍이 될 전망입니다. 기상청은 하기비스가 해수면 온도가 29도에서 30도인 고수온 해역을 지나게 돼 매우 강하고 빠르게 발달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하기비스는 일본 규슈 방향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높지만 북태평양 고기압과 찬 대륙 고기압 등 주변 기압계의 변화로 진로와 이동 속도가 불확실한 상황입니다. 기상청은 하기비스가 올해 발생한 태풍 가운데 가장 강하고 크게 발달할 것으로 보인다며 우리나라 영향 여부를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기비스는 필리핀이 제출한 태풍 이름으로 빠름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윤서정입니다. 투데이 영상입니다. 방치된 캐나다의 한 병원이 예술가의 화려한 벽화를 만나 새롭게 변신했습니다. 캐나다 온타리오주 서드베리에 있는 세인트 요셉 병원 밖에서 작업 중인 사람들. 리프트를 탄 채 건물 외벽에 빨강과 파랑색 등 다양한 분무액 페인트로 색을 입히는데요. 미국 LA 출신의 벽화 예술가 켈리 그라발의 공공미술 프로젝트입니다. 10년 이상 비어있었던 오래된 병원을 자신만의 색감을 더해 화려하게 변신시킨 겁니다. 12일 동안 자원봉사자 20여 명의 도움을 받아 초대형 벽화를 완성했습니다. 덕분에 을씨년스럽던 건물은 지역 주민에게 남다른 풍경을 감상할 수 있는 장소로 변모했고, 이 작품은 캐나다에서 가장 큰 벽화라는 기록까지 세웠다고 하네요. 입술 주변에 자꾸 여드름이 난다면 치약을 한번 바꿔보시는 건 어떨까요? 치약에 함유된 화학 성분이 원인일 수 있습니다. 얼굴에 치약을 바르면 여드름이 낫는다는 속설이 있죠. 치약에 들어있는 멘톨과 알코올의 살균 작용으로 염증이 가라앉는다는 건데요. 일시적으로는 효과가 있을 수 있어도 오히려 여드름을 악화시킬 위험이 크다고 합니다. 치약에는 항균 성분 말고도 다양한 화학 성분이 첨가돼 있기 때문인데요. 치약의 주요 성분인 연마제와 합성 계면활성제, 불소 등은 피부에 자극을 줄 수 있습니다. 일부 합성 계면활성제는 피부 건조증이나 접촉성 피부염을 일으킬 수 있고, 충치를 예방하는 불소, 파라벤과 같은 방부제도 피부 염증의 원인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입술 주변이 거뭇하게 변하거나 뾰루지가 올라오면 피부 자극이 강한 성분의 치약을 사용하고 있지 않은지 확인해 봐야 하고요. 양치질한 뒤에는 입 주위에 묻은 치약 거품을 깨끗이 닦아내시기 바랍니다. 미국 중부 캔자스주의 한 술집에서 주말 총격 사건이 발생해 4명이 숨지고 5명이 다쳤습니다. 미국 캔자스주 캔자스시티에 있는 한 술집에서 일요일인 6일 오전 1시 반쯤 2사람이 총을 쏘고 달아나 경찰이 용의자들의 행방을 쫓고 있습니다. 당시 술집 내부에는 40명 정도가 있었는데 히스패닉계 남성 4명이 총에 맞아 숨지고 5명은 다쳤습니다.
당국은 일단 인종차별 범죄나 무차별 총기 난사는 아닌 것으로 보고 있다면서도 뚜렷한 범행 동기는 파악하지 못했다고 밝혔는데요.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연애톡톡입니다. 음악의 스타 배우 김지미 씨와 칸의 여왕 전도연 씨가 세기를 초월한 만남을 가졌습니다. 그 현장으로 함께 가보시죠. 나는 아직도 배우로서 존재하고 싶거든. 그런데 써주질 않거든. 내가 못했던 꿈을 계속 이어받아서 훌륭한 연기자가 되고 영화계에 몸 바쳐서 좋은 연기자가 되도록 부탁드려요. 명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24회 부산국제영화제 특별행사로 마련된 김지미 씨를 아시나요 오픈토크 행사에 주인공 김지미 씨와 후배 전도연 씨가 참석했습니다. 은발의 짧은 커트에 회색 정장 차림으로 등장한 김지미 씨는 예쁜 얼굴 덕분에 배우가 됐다고 말했는데요. 하지만 이쁘다는 타이틀은 여배우로서 연기폭이 제한될 수 있어 손해였다고 털어놨습니다. 반면 전도연 씨는 자신은 그렇게 예쁜 얼굴도 아니었기 때문에 접속 캐스팅을 두고 반대가 많았다며 여배우로서 고충을 솔직히 밝혔는데요. 이에 김지미 씨도 어느 순간 나이가 든 여배우를 찾지 않더라며 후배 전도연 씨에게 자신의 몫까지 계속 연기해줄 것을 부탁했습니다. 투데이 연애톡톡이었습니다. 화제의 뉴스를 모아 짚어드리는 뉴스터치 시간입니다. 암은 우리나라 국민의 사망 원인 가운데 1위로 꼽히는 질병이죠. 그래서 폐암 같은 주요 암 같은 경우에는 무료 검진을 시행을 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최근 5년간 암 진단 환자들을 살펴봤더니 20대 환자 증가율이 특히 높았다고 합니다.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위암과 간암, 유방암, 장운경부암, 대장암 등 5대 암으로 진료받은 20대 암 환자가 2014년 3,600여 명에서 지난해에는 21,700여 명으로 5년 만에 44.5%나 증가했다고 합니다. 5대 암 전체 환자 증가율이 20%를 조금 넘었던 것과 비교하면 2배 이상 높은 건데요. 특히 2014년 2,000여 명에 불과했던 20대 자궁경부암 환자가 지난해에는 13,200여 명으로 65% 넘게 증가했고 같은 기간 대장암 환자도 30% 넘게 증가했다고 합니다. 토요일 뉴스 투데이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